그는 학교에 가는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신비한 외계 큐브를 발견하자 갑자기 그것이 그와 융합되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부여받습니다. 이야기는 빌딩에서 나오는 빛의 줄기로 시작됩니다. 안에는 혼란이 가득하고 경비원들은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던 큐브가 도난당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큐브를 가지고 도망친 소녀 아키를 만나게 되며 경비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그녀가 메카유드 호스트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싸우기 위해 2개의 기계 팔을 소환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경비원들은 갑자기 그녀를 반메카유드 무기로 제압합니다. 카지아라는 남자가 나타나 그녀에게 큐브를 되찾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무기를 소환합니다. 그는 메카유드는 그들이 사용할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검으로 변형시키고 그녀의 손에서 큐브를 날려버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제약에서 벗어나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밀어냅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녀를 잡으라고 명령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처치하고 그에게 돌진합니다. 그는 그녀의 공격을 막지만 큐브를 잃고 그녀는 다시 그것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깨지면서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나고 우리는 히카루라는 소년이 멀리서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듣는 장면을 봅니다. 다음 날 히카루는 자신의 방에서 일어나 학교로 향합니다. 그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온라인에서 찾아보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는다. 옆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잠이 들고 그는 임신한 여성을 보게 되어 자리를 양보할까 생각하지만 남자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어 일어설 수 없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나가라는 광고를 보게 되어 일어날 준비를 하는데 그때 자신이 잊어버린 과제가 생각난다. 남자가 깨어나고 그는 여성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며 히카루의 친구들이 기차에 타고 그에게 밤에 본 것을 이야기하며 영상을 보여주지만 그는 그것이 빛기둥을 포착하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믿지 않으며 메리트라는 소녀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고 있냐고 묻고 그들은 그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은 그가 들었던 목소리에 대해 묻고 그는 그것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고 말하자 그들은 그를 놀리기 시작하며 그가 유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다시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출처를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지만 제한 구역에 다다르고 경비원이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의 상사로부터 갑자기 명령을 받게 되어 그냥 히카루에게 집에 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듣게 되어 그 구역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큐브를 보게 되며 그것이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것에 손을 대자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가 그의 등에 착지하며 빛의 기둥이 나타나고 그것이 기계 팔로 변신한다. 그것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히카루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놀란다. 그것은 자신을 소개하려 하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는 그것을 뽑아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후드에 붙어 있어 뽑아낼 수 없음을 깨닫는다. 드론이 나타나고 목표가 발견되었다고 말하지만 히카루는 그저 배달 드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재킷을 벗습니다. 그는 큐브를 주어서 후회하고 그것이 카가미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론은 그가 무장 세력의 일원이라고 믿고 그를 죽이려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지만 팔이 그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그는 그것을 떼어내려 하지만 드론이 그들을 따라잡고 그를 베려고 합니다. 하지만 팔이 그를 보호하고 드론을 파괴합니다. 그는 팔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팔은 그에게 긴장을 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드론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소녀가 상사에게 보고하며 트리거 팔이 발견되었지만 인간과 결합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민간인이라고 언급하지만 상사는 신경 쓰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트리거 팔을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히카루는 드론들로부터 숨고 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팔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팔은 자신이 비륨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히카루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팔이 자신의 이름을 묻자 그는 그냥 걸어가며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팔 탓으로 돌리며 그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팔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돌아가고 팔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팔이 자신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드론들이 그들을 찾자 팔이 그에게 꽉 잡으라고 말하며 그를 끌고 간다. 카즈오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드론들이 그들을 처치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키가 그 지역에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안내자가 그녀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만 그녀는 골목이 너무 좁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녀의 팔에 시민 덱스가 부숴야 할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히카루는 도망치며 드론들이 언제 그를 쫓아 멈출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아키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녀는 시민 덱스를 소환하여 단 한 방에 드론들을 파괴한다. 하지만 그녀는 히카루의 팔 알마에게 그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시민 덱스는 그녀가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그러나 카즈오가 나타나 그 밤에 그녀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쫓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히카루가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자 그를 쫓아가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카즈오가 그녀를 공격하며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와 맞서기로 결심한다. 히카루는 도망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하지만 알마는 그를 두고 떠나라고 한다. 그는 자신이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히카루에게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아키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그녀가 카즈오를 물리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말하고 알마는 히카루에게 도망치라고 하며 자신이 시간을 벌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히카루는 그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아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그녀는 그와 맞설 준비를 하며 그가 저항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알마는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며 이것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그는 그를 믿는다고 언급합니다. 히카루는 광고에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을 떠올리며 그의 공포를 마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달려가서 아키에게 달려들고 알마는 거대한 주먹으로 변형됩니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히카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그는 알마와 함께 달아나고 그들은 제한 구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카가미 건물에 있는 소년을 보여주며 그는 자신의 메카 후드가 도난당했다고 말하고 알마가 그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키는 그녀의 상사에게 돌아가서 그녀가 알마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이센 덱스는 실패에 대해 사과하며 시민이 그의 힘을 사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상사는 그들이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카가미 그룹이 그를 식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카루가 학교로 가는 길을 보여주며 그는 알마를 후드에 숨기지만 그의 수업이 시작되자 그는 아키가 그의 반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그 옆자리가 이미 차 있다고 보고 테이블을 가져다가 그 옆 공간에 놓습니다. 이 모습에 히카루는 당황하고 그녀는 만나서 반갑다고 말합니다. 투아라는 이름의 소녀가 그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녀는 그가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동반자 와너가 그녀에게 그를 좋아하는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그들의 임무를 진지하게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히카루는 화장실로 가면서 아키에 대해 생각하고 알마는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녀와 이야기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히카루는 그녀가 무섭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하고 알마는 화장지 롤로 장난치고 히카루가 눈을 뜨자 그들이 완전히 가려져 있음을 깨닫는다. 그때 아키가 갑자기 합류하여 경찰에 가지 말라고 말하고 그들은 카가미 그룹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자신이 그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그는 도망치고 메리가 그녀가 그를 쫓는 것을 본다. 그 후 히카루와 그의 친구들은 옥상에서 놀며 그에게 아키가 그를 좋아한다고 티징하고 그들은 아키가 그를 찾고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에게 소리치지만 그는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는 그가 그녀에게서 숨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알마는 그에게 그녀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메리가 그녀에게 다가가고 히카루는 아키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으니 그녀가 곤경에 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는 아키를 위해 과자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아키는 그걸 참지 못하고 맛있다고 말하며 먹는다. 알마는 그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히카루에게 그녀와 이야기할 것인지 묻지만 그는 잠자러 가기로 결정한다. 메리는 아키에게 히카루에 대해 묻고 아키는 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메리는 그녀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한다. 수업이 끝난 후 메리는 히카루에게 다가가 편지를 주지만 그는 그것이 아키에게서 온 것임을 깨닫고 아키는 그에게 구학교 건물에서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메리는 그에게 아키가 하루 종일 그를 찾고 있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가 긴장해서 자신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건물로 안내하며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가 도망칠 수 없다고 강제로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는 아키를 보고 그녀에게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녀는 자신이 ARMS의 일원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임무가 알마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를 본부로 데려가야 한다고 언급하지만 시누스와 덱스는 알마가 이미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히카루도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친밀한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알마는 걱정하지 말고 협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믿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알마는 그가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고 히카루는 그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며 아키와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키에게 알마가 자신이 그에게서 멀어지면 왜 움직이지 않는지 물어보며 그녀는 알마가 그의 후드티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메카유드가 보통 인간의 살과만 친밀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당황하여 알마에게 자신의 주먹 형태로 변신하라고 외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만 변신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히카루는 그와 함께 도망치고 아키는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들이 출구에 도달하지만 메카유드는 그가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는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티우스는 그를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하고 와너가 입구에 있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키는 히카루를 찾지 못하고 시누스와 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지만
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히카루는 천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것을 깨닫고 아키가 그를 붙잡으며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천장이 무너집니다. 아키는 히카루가 알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시누스와 데는 히카루가 조종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키는 히카루에게 알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히카루는 자신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그들이 알마와의 관계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의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변신할 수 없어 아키는 히카루가 알마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메라가 갑자기 문을 열고 큰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며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키가 히카루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황급히 떠납니다. 아키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가고 와너는 그들의 길이 안전하다고 보고합니다. 아키는 히카루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녀에게 숨어있는 것을 보며 알마에게 아직도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와너가 갑자기 나타나고 히카루는 그가 카가미 그룹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아엄즈가 그들을 찾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언급하지만 히카루는 카가미 그룹의 드론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와너는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그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일을 마무리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닉 블라스트를 발사하고 알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히카루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는 그가 방해가 된다고 말하자 그는 옆으로 비키고 그녀는 히카루를 향해 총을 쏘지만 알마가 그를 구해주고 그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비난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히카루를 향해 총을 쏘고 히카루는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완너는 다시 그를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투아에게 그는 복도 끝에 갇혀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쏘지만 아키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구해주고 그녀는 두 개의 족쇄에 묶인 메카유드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족쇄가 메카유드의 의식을 제거하는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되며 카가미 그룹은 그것을 사용해 그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완너는 그것이 그들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언급하고 그는 또 다른 소닉 블라스트를 발사하여 아키를 맞추지만 그녀는 히카루에게 숨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떠나고 싶지 않지만 그녀는 카가미 그룹이 알마를 데려가도록 놔둘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고 완너는 그녀를 칼로 공격합니다. 히카루는 사람들이 왜 자신을 계속 쫓는지 궁금해하지만 알마는 그들이 아키를 남겨둘 수 없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히카루에게 아키를 구하는 동안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는 걸어가려고 하지만 주저하고 결국 아르마와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는 와너의 초음파 빔이 위험하다고 언급하지만 아르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와너가 세나와 덱스를 사슬로 묶을 수 있었고 그는 옥상으로 향하며 그곳에서 트위스를 만난다. 트위스는 아키에게 그녀가 한심해 보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명령은 그녀를 생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카루가 갑자기 나타나서 와너의 공격은 더 이상 그에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와너가 그를 폭격하지만 그것은 먹히지 않으며 우리는 히카루가 노이즈를 취소하기 위해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와너에게 달려가며 아키에게 싸우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잡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계획이 아키에게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와너와 티우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르마를 아키에게 던지면서 설라와 덱스를 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쇠사슬을 부수려고 하지만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히카루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다. 그래서 히카루가 급히 달려가고 트위스가 그를 향해 쏘지만 그녀는 놓치고 알마가 쇠사슬을 부수는데 성공한다. 아키는 트위스를 붙잡고 그녀를 인간 방패로 사용하며 완너에게 돌진한다. 트위스는 그에게 쏘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맞추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그들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는 마지못해 발사한다. 하지만 아키는 헤드폰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그를 날려버린다. 싸움이 끝난 후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트위스는 날아가고 완너는 자신이 뒤처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건물이 무너지지만 그들이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키의 상사가 팀과 함께 도착하여 그녀가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 후 히카루는 ARMS 본부에서 깨어나고 아키의 상사는 그들의 조직이 카가미 그룹과 싸우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메카유드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한다. 그는 자신을 알주스라고 소개하고 그의 메카유드 이름이 피스트라고 언급하며 히카루는 그가 알마와 닮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피스트는 알마에게 그의 기억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동생이라고 부르고 알주스는 카가미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알마는 친구들을 돕고 싶다고 말하며 그들과 함께하기로 동의하고 히카루는 그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알주스는 그에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한편 카가미 건물의 경비원들은 오리버스라는 또 다른 메카유드가 도난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당황한다. 퀸이라는 남자는 히카루에게 그의 몸에 대한 테스트를 했다고 말하며 이바리움이 인간의 마음으로 생성되는 힘이며 메카유드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다. 그는 히카루의 이바리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메카유드 소유자로서의 잠재력이 없다고 설명한다.
쾌는 그들이 알마를 그의 보호하에 두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히카루가 너무 약하다고 언급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아키는 반대하며 자신이 알마의 힘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그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훈련해주겠다고 제안한다. 그 후 히카루는 알마가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키는 이바리움이 정신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며 그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본부로 돌아가고 알주스는 메카유드를 소유자로부터 훔치는 도둑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메카유드를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소유자는 그것 없이 생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데이리제이즈 포인트에서 이바리움이 새어나오기 때문이다. 피스트는 이바리움은 여전히 그들에게 미스터리라고 설명하지만 소유자가 메카유드와 함께 데이리제이즈 된 후 초인적인 능력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히카루에게는 다르다고 설명하며 알마가 그의 몸과 함께 데이리제이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아키는 피해자의 상처를 보고 그가 벌레 유형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알주스는 그녀에게 알마를 보호하는 임무를 잊지 말고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고 상기시킵니다. 카가미 빌딩에서 관계자들은 도둑의 신원을 발견하고 그중 한 명은 확장 부서 3에 그를 수색하라고 명령할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토라는 남자가 그 부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이 도둑이 도망가는 것을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그룹인 화이트 레이븐스가 회사를 위해 도둑을 잡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히카루가 아키를 따라가며 그녀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고 그들은 아마타라는 리더에게 보고하는 남자들 무리를 보게 됩니다. 아마타는 그들에게 도둑을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화이트 레이븐스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도둑이 카가미 그룹의 사장의 형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키는 히카루와 함께 나타나고 히카루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곁에 있어주고 알마를 숨기라고만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메가유드 소지자 벌레 유형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지만 그들은 갑자기 그녀를 공격하고 그녀는 그들을 날려버립니다. 아마타는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가 ARMS의 일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히카루도 날려버리고 그녀에게 곁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근처에 있는 준이라는 소년에게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카루는 준과 함께 도망치고 아마타의 메가유드가 자전거로 변신하여 그들을 쫓기 시작하며 그의 부하들에게 아키를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히카루와 준은 둘러싸이고 공격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알마가 그들을 구해주며 히카루에게 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곤경에 처해 있으니까요. 아마타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그는 준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지만 아마타는 알마를 보고 확장 3팀이 그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잡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들에게 접근하고 알마를 붙잡지만 아키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쓰러뜨리며 벌레형 메가유드 사용자에 대해 묻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를 살려주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히카루에게 왜 도망쳤는지 묻고 그는 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그 때문에 그들이 거의 알마를 잃을 뻔했다고 설명하며 그가 아직 약하니 자신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집에 가기로 결심한다. 준은 그들을 지켜보며 히카루가 알마의 사용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아키가 갑자기 방해하자 그는 자신의 메가유드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것이 벌레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싸우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메가유드를 사용해 그녀를 감전시킨다. 히카루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알마가 그의 전화기를 주며 아키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준은 그에게 알마를 넘기라고 말하며 아키의 메가유드를 제거했다고 밝히고 히카루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녀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그녀를 아말과 맞바꾸는 것에 동의하고 히카루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다. 히카루는 알주스에게 상황을 보고하며 그녀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알주스는 새로운 경호원을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아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리고 히카루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말은 그에게 행동하라고 말하며 그가 이전에 아키를 구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므로 아말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들은 창고로 향하는데 거기서 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는 아말을 데려가고 싶어하며 그는 자신보다 아무것도 아닌 신호신데크들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와 대결하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몸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히카루에게 공격을 가하며 그녀를 이용해 반격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히카루는 공격을 피하고 거리를 좁힌다. 하지만 준은 그를 밀쳐내고 그는 그를 마무리하려고 준비하며 히카루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것 알고 있으며 그는 돌진한다. 준은 그를 멈추려 하지만 히카루는 그를 밀쳐낸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나고 진지하게 싸우기로 결심한다. 그는 히카루를 메카 유대로 둘러싸고 이를 통해 그를 전기로 감전시킨다.
그는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며 아마를 제거하고 그의 쓸모없는 몸과 작별 인사를 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알마가 갑자기 그를 쓰러뜨리고 그는 히카루를 부른다. 히카루는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내민다. 준은 그가 어떻게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가 알마를 만지자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그는 알마의 진정한 힘을 끌어내는데 성공한다. 준은 그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알마가 그를 압도하고 그는 간신히 자신을 방어한다. 하지만 히카루가 돌진하고 알마가 그의 팔과 합쳐져서 그들은 준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타격을 날린다. 알마는 히카루에게 항상 그를 믿었다고 말하지만 토토가 갑자기 나타나 준을 드디어 찾았다고 말한다. 그는 히카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싸우고 싶지 않다고 밝히고 그의 임무는 단지 준을 붙잡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시네스와 덱스를 데리고 가고 히카루는 그를 돌려주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준은 그를 막고 히카루를 쓰러뜨리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시네스와 덱스를 포기하고 물러나며 히카루에게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날 우리는 히카루가 알마를 그의 재킷에 다시 꿰매는 모습을 보고 아키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가족을 죽인 벌레형 메카 유대 소유자를 찾고 있다고 밝히지만 그것이 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히카루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수선을 도와주지만 아말라가 비명을 지르자 그는 그만하라고 말하고 마리스가 갑자기 나타나 아키에게 쿠키를 먹고 싶으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히카루와 함께 있는 아키를 보고 놀라워하며 그들이 순간을 즐기는 줄 알고 달아난다. 그리고 아키는 쿠키를 가져간다. 우리는 ARMS의 멤버들이 운송 트럭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고 히카루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메카 유대를 수집하는 괴물을 지켜보는 것을 본다. 아말라는 그들의 동료들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ARMS의 오야마라는 멤버가 그들에게 계획을 따르라고 말한다. 괴물이 메카 유대를 때려 변형시키게 하여 아말라가 화가 나고 그는 행동을 개시하여 트럭이 추락하게 만든다. 히카루가 도망치지만 괴물이 그를 추격하며 구출한 메카 유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그는 괴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애쓰지만 괴물에게 몰아붙여져 캐논으로 공격받는다. 그러나 ARMS의 탄이라는 멤버가 그를 구한다. 괴물은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하지만 아키가 갑자기 나타나 괴물을 밀어내고 히카루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래서 타니가 그를 데려간다. 괴물은 아키가 2개의 메카 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그는 3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무기가 고장나며 그는 전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누스와 덱스는 그에게 아무 기회도 없다고 말한다. 그는 적절한 훈련 없이는 메카 유대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키는 구조팀에 연락하지만 갑자기 웜타입의 메카 유대가 나타나고 브루트가 일어나면서 그녀는 그가 광폭화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공격을 시작하고 그녀는 자신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방어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히카루가 갑자기 싸움에 가세하여 그를 밀어내고 브루트는 레이저를 발사하지만 아르마는 쉽게 막아냅니다. 브루트는 트럭으로 히카루를 짓밟으려 하지만 히카루는 돌진하여 브루트를 제압하고 쓰러뜨립니다. 타니가 히카루에게 달려와 그에게 그들이 그 덕분에 수많은 메카 유대를 구했다고 말하지만 아키는 브루트를 조종한 웜타입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 후 아키는 샤워를 하고 과거에 언니와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언니가 가족을 보호할 거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쿼른을 만나 그들은 브루트의 메카 유대를 제거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것 중 어느 것도 웜타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누스와 덴은 그들이 싸울 때 한 명을 봤다고 말하며 그가 패배한 후에도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르마는 히카루를 깨우려고 하며 학교에 늦었다고 말하지만 아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시간 내에 도착시킬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아키가 히카루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모두들 그들이 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리는 아키에게 극도로 부유한 전학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히카루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에게 옥상으로 오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기로 결심하고 준이 전학생임을 깨닫는다. 그는 히카루를 찾고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아키가 갑자기 그를 공격하자 그는 그녀를 상대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토토가 그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며 그 약속이 그가 전학을 허락한 이유라고 말한다. 준은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메키유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는 항복하기로 결심하고 미래의 알마를 데려가겠다고 말하지만 히카루 때문에 전학을 갔다고 언급한다. 그는 아직 메키유드나 보로스를 조절하는 법을 마스터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히카루가 알마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밀을 배우고 싶어 한다. 그는 준에게 알마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으며 그는 기억을 잃었다고 말하지만 아키가 돌진하며 준이 너무 위험하니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알마가 그녀를 막고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며 준은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밤에 집으로 돌아갈 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점심시간 동안 아키는 히카루를 계속 따라가고 히카루는 혼자 있고 싶다고 도망치려 한다.
그는 그녀를 따돌리는데 성공하지만 점심을 먹지 못했고 주는 그의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말하며 토토가 히카루의 식단이 알마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히카루에게 자신의 블랙카드를 사용해 점심을 사겠다고 제안하지만 아키가 나타나 준에게 대신 자신에게 점심을 사라고 말하며 그녀는 그에게 고급 야키니쿠를 대접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사주기를 거부하고 그들은 언쟁을 시작하고 메라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히카루를 두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히카루는 화장실로 가면서 아키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는 준에게 알마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한다. 그는 스포츠 토너먼트 동안 드디어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준을 찾지 못하고 공이 그를 맞히는데 준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그가 왜 피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한다. 또 다른 공이 그를 거의 맞힐 뻔하고 결국 히카루를 강타해 그를 기절시킨다. 아키는 준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고 히카루를 맞힌 것에 대해 사과한다. 메라가 갑자기 그들에 합류하고 준은 그녀에게 히카루는 자신에게 속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아키와 결투하라고 말하며 승자가 히카루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히카루가 깨어났을 때 그들이 싸우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마는 그에게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아키에게 준과 이야기할 시간을 주는 조건으로 고급 야키니쿠를 사겠다고 약속한다. 그래서 그녀는 메루와 함께 떠나고 알마는 준에게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으며 그는 모든 기억을 잃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준은 그가 야쿠모 카가미라는 조상에게 속했었다고 밝히고 히카루는 그를 알아차리며 그가 카가미 그룹의 창립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알마는 동료들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궁금해하지만 준은 모른다고 말하고 아키는 권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권은 그녀가 찾고 있는 벌레형 메카유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히카루는 야쿠모 카가미 도서관으로 향한다. 알마는 카가미 그룹의 지지자들을 보며 그들이 왜 악당 회사를 지지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야쿠모의 사진을 보고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타니가 벌레형 메카유드에게 공격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아키가 도착하여 호스트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임을 알아차린다. 그 소녀는 타니의 메카유드 카렉스를 제거하고 그를 던져버린 후 그것을 부숴버린다. 아키는 그녀에게 돌진하지만 소녀는 뛰어오르며 타니를 제어하기 시작하고 타니는 광란에 빠진다. 아키는 그녀가 그 야수처럼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타니는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소녀는 그 틈을 타 도망친다. 아키는 타니에게 반격하여 그를 기절시키고 히카루가 현장에 도착하여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오야마와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여 그를 본부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한다. 타니는 치료를 받으며 알주스는 그가 살아남겠지만 카렉스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히카루는 그를 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알주스는 메카유드가 기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은 영원하다고 설명한다. 주먹은 그들이 다른 차원에서 왔음을 드러낸다. 그들은 생명을 주는 유물인 오르달라를 찾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고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간들은 그들이 오르달라를 찾는 것을 도왔지만 그것을 깨우려고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알마는 모든 힘을 쏟아 그것을 봉인했지만 그로 인해 긴잠에 빠지게 되었다. 알주스는 그의 잃어버린 기억이 오르달라를 활성화하고 봉인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쿠엔이 아키에게 따뜻한 타입의 메카유대 호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지난 몇 달 동안 다른 휘두르는 자들을 공격해왔음을 드러낸다. 아키는 왜 그에 대해 듣지 못했는지 궁금해하고 쿠엔은 정보를 얻기 위해 무기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야 했다고 설명하며 알주스가 혼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처음 기록이 8년 전의 것이라고 언급하며 아키는 그것이 그녀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알림 소리를 듣고 쿠엔은 따뜻한 타입의 메카유대 휘두르는 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아키는 그녀를 찾기 위해 서두른다. 아키는 그녀를 보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 소녀가 자신의 여동생 후부키임을 깨닫는다. 회상 장면에서 아키는 후부키와 놀고 있고 후부키는 신이슨 덱스에게 공주를 가두라고 말한다. 그들은 악당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아키는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후부키는 이야기가 엉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자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메카유드를 찾았다고 말하고 아키는 그녀를 따라가려 하지만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후부키가 그녀를 붙잡으며 영웅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시설이 불에 타기 시작하고 아키가 그녀의 여동생을 찾으려 할 때 신이슨의 큐브를 보게 되지만 가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로 돌아가면 후부키가 아키를 안아주지만 그녀가 갑자기 기침을 하고 그녀의 메카유드인 아마릴리스가 나타나자 신이슨 덱스가 그것을 공격하고 아키의 머리피는 떨어진다. 그녀는 후부키가 아마릴리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암즈의 멤버들이 나타나고 그녀는 현장을 떠나지만 그들은 그녀의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본다. 그녀는 암즈가 개입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아마릴리스에게 부모님의 죽음을 책임지운다. 하지만 후부키는 아마릴리스는 무죄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책임이 그녀에게 있다고 설명한다. 아마릴리스는 그것이 사고였다고 설명하며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려 했지만 후부키의 아이베리움이 갑자기 그녀와 반응하여 주변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말한다. 시니스는 후부키의 몸에서 제거되었고 아마릴리스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그녀와 함께 데이라이즈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켰고 후부키가 패닉 상태에 빠지자 그녀의 아이베리움이 아마릴리스의 제어를 잃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키는 그녀를 믿지 않고 후부키는 아마릴리스가 그녀를 구하려 했다고 설명하지만 후부키가 갑자기 쓰러지자 아키는 그녀를 의사에게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마릴리스는 그녀의 병은 의사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그녀의 몸이 더 이상 아이베리움을 생산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녀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한다. 다음 날 알마는 히카루를 깨우려고 애쓰며 아키가 거의 도착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당황하지만 초인종 소리를 듣고 그녀가 그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놀랍니다. 그들은 학교로 가고 메로가 나타나 히카루에게 아키와 준과 함께 공부하자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그의 집에서 공부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그게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준은 이것이 히카루의 비밀을 알 기회라고 생각하므로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그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메로는 아키에게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지만 아키는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로는 그녀에게 히카루의 집에 갈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키는 매일 거기에 간다고 설명하고 메로는 믿을 수 없다며 그들의 관계가 진지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카루는 아키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ARMS의 한 멤버가 퀸에게 다가와 아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 시작하자 그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릴리스는 그녀가 다른 메카유드 호스트로부터 이베리움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그래서 그녀가 후부키를 도와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병이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키에게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릴리스는 후부키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히카루를 죽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의 아이베리움이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그걸 사용해 그녀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우리는 메카유드 전사들이 광란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알주스는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며 ARMS의 멤버들에게 대상을 확보하라고 명령합니다. 오야마는 그들 중 한 명을 물리치고 그를 카가미 그룹의 일원으로 인식하며 그들이 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카즈아가 대상 중 한 명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아마다가 먼저 그를 제압하고 그는 아마다를 인식하며 그가 화이트 레이븐의 일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다는 그를 경시하며 그가 확장 3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아마다에게 돌진하지만 그의 공격은 막히고 쉽게 제압당합니다. 히카루와 다른 이들은 학습 세션을 준비하지만 그는 갑자기 알주스에게서 메시지를 받으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본부로 가고 알주스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며 대상을 조종하는 벌레형 메카유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키가 관련되어 있는지 궁금해하며 알주스는 그녀가 사건의 배후 인물과 접촉했다고 설명하고 그녀가 그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녀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마는 그에게 자신이 그들의 동료라고 상기시키지만 피스트는 상관없다고 설명하며 감정이 판단을 망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카루는 ARMS가 그녀를 찾기 전에 그녀를 찾기로 결심하지만 계획 없이 뛰쳐나가는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는 관을 봅니다. 완너가 나타나고 퀸은 그들이 아키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메카유드인 카가마루가 등장하고 그는 과거에 히카루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ARMS가 그를 완너의 통제에서 구해주어서 이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는 완너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설명하며 그에게 무사 전사로서의 훈련을 시키고 싶다고 말하고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바닥에 무릎 꿇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도시를 둘러보며 카가마루는 그의 소나가 아키의 아비리움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준이 갑자기 나타나 히카루에게 그의 비밀을 발견할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알마는 그에게 아키를 찾는 데 도와줄 것인지 물으며 그녀를 구한 후 함께 공부 세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토토가 카가미 그룹의 사장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보이고 준이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토토는 그를 데려와야 할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장은 신경 쓰지 않으며 그의 안전은 그들의 회사의 우선 사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카가마루는 계속 아키를 찾고 신호를 받아 그녀가 피부키를 발견한 장소로 그들을 이끌고 마 파이넬멘트 그녀를 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들을 노려보자 히카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와 대화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과 함께 와야 한다고 말하며 심지어 힘으로라도 데려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준이 그녀를 막으며 히카루는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하고 준은 그녀를 제압한다. 히카루는 두 사람에게 진정하라고 요청하며 아키에게 왜 그가 필요한지 묻고 시누스와 덱스가 피부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준은 아마릴리스가 아키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히카루는 여전히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동의하며 그들이 친구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알마도 아카니쿠에 대해 언급하며 일이 끝나면 모두 함께 식사하자고 한다. 주는 그것이 분명한 함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히카루는 여전히 가겠다고 고집한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 그가 얼마나 멀리 가려는지를 보고 그녀는 마음을 바꾸며 그의 동정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결코 친구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그 없이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피부키에게 돌아가고 아마릴리스는 히카루를 데려오지 않았음을 깨닫고 피부키의 몸이 더 이상 오래 버티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아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부키는 자신이 히카루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아키에게 다시 잃을 용의가 있는지 묻지만 아키는 자신의 아이베리움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알마는 아키를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히카루는 그들이 친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울해한다. 그는 그녀의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는 자신이 형의 길을 막고 싶지 않았던 때를 떠올린다. 그래서 그는 히카루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히카루는 그녀를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코아는 카야노와 함께 아키의 가족이 죽게 된 아마릴리스 사고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 그들은 피부키가 벌레의 숙주라는 것을 깨닫지만 왜 그녀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알이 갑자기 그들과 합류하며 그들이 히카루의 아이베리움을 노리고 있다고 언급한다. 코아이는 그가 왜 아키에게 그녀의 언니가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만 알은 그녀가 아마릴리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키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를 비밀리에 처리하고 싶었다. 한편 아마릴리스는 아키에게 그녀의 아이베리움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히카루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한다. 피부키는 그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아키는 마침내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들은 싸우기 시작하지만 피부키가 갑자기 그녀의 도움을 요청하자 아키는 방해를 받아 잡히게 된다. 아마릴리스는 그녀가 너무 쉽게 속는다고 말하며 아키의 몸을 차지할 생각을 한다. 아마릴리스는 사실 아키의 부모를 죽이고 피부키의 몸을 차지했다고 밝히고 아키는 절망에 빠지지만 히카루가 갑자기 창문을 부수고 들어오며 아마릴리스를 밀쳐낸다. 아키는 그가 왜 왔는지 궁금해하며 그가 목표라고 말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그녀가 친구라고 말한다. 아마릴리스가 다시 일어나고 아키는 그녀의 자매가 조종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주는 잡히지만 그녀가 히카루에게 다가가는 것을 저지한다. 아마릴리스는 우로보로스를 알아보지만 그것이 자신의 실패한 복제물일 뿐이라며 웃는다. 히카루는 밀려나고 알마는 그의 힘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아마릴리스가 그녀의 공격 중에 그들의 힘을 흡수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키가 방해하자 아마릴리스는 그녀의 일에 대한 헌신을 칭찬하지만 그녀가 그를 보호하는 이유는 그가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아마릴리스는 피부키가 아직도 그녀의 인질이라고 지적하며 아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히카루를 상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그는 그녀에게 돌진하지만 그녀는 아키를 방패로 사용함으로 그는 결국 찔린다. 그녀는 그의 이베리움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것이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풍부하다고 느낀다. 알마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아키는 자유롭고 싶어하지만 아마릴리스는 그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시 한번 피부키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히카루는 갑자기 더욱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한다. 아마릴리스는 흡수하는 이베리움 때문에 흥분하지만 히카루는 갑자기 그녀를 압도하고 그는 아키를 해방시킨다. 먼지가 가라앉자 히카루는 약해졌지만 주는 아마릴리스와 맞서기 위해 나선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므로 그는 메카유대로 공격하여 무시당하지 않으려 한다. 아마릴리스는 반격을 시도하지만 그는 모든 힘을 다해 그녀를 피부키로부터 떼어놓는다. 아키는 그녀의 언니에게 달려가고 그녀가 깨어나자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인다. 아마릴리스는 다른 꼭두각시들을 조종하지만 아키는 그들을 날려버릴 수 있다. 아마릴리스는 그녀를 상대할 준비를 하지만 히카루가 돌진하여 그녀의 몸의 일부를 날려버린다. 그녀는 그의 힘에 놀라서 모든 힘을 쏟아부지만 히카루는 그녀를 압도할 수 있다. 그녀가 부서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모든 것을 알마 탓으로 돌리며 그가 야쿠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져버리고 히카루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기뻐하지만 알마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고 우리는 그녀가 실제로 살아남았지만 신비한 남자에게 붙잡히는 장면을 본다. 그 후 우리는 아키가 다시 한번 히카루의 방에 침입하여 그를 깨우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기뻐한다. 학교에 가는 길에 아키는 그에게 모든 것에 고마워하지만 그는 친구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부탁을 하며 공부를 도와주길 원하고 피부키를 가르칠 수 있게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하고 그녀는 그를 더 가까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한편 카가미 그룹에서는 게이트를 시험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들은 메카유드 세계로 가는 포털을 열려고 하고 있으며 그곳에 사는 모든 메카유드를 통제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 이사님은 그들이 오르델라를 전원으로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트리거 암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알마를 회수하기로 결심한다. 알라마를 처음 야쿠모와 만났을 때 보여주며 야쿠모가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연루시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야쿠모는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하고 알라마는 야쿠모에서 나오는 이베리움의 광기를 감지하고 그것이 야쿠모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현재로 돌아와 마리는 오야마와 아키, 히카루를 본다. 오야마는 아키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히카루의 새로운 경호원으로 자신이 서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넘기기를 거부하고 결국 그들은 다투게 된다. 마리는 그가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한다. 카즈오가 경비원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메카유대가 몰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마리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그는 오야마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히카루가 체포되었다고 알려주지만 아키는 그와 함께 트럭 위로 도망치고 카즈오는 그들을 쫓아가려 하지만 오야마가 그를 막으려 한다. 토토는 준에게 오로보로스가 고장났다고 말하며 그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당분간 집에 머무르라고 권한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는데 그 이유는 형제가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히카루에게 돌아가 알라마는 평화로운 삶을 망쳤다며 사과하지만 히카루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그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했다고 상기시킨다. 신누스와 덱스가 그들을 방해하며 트럭이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트럭이 멈추고 확장 3의 3명의 구성원이 운전자를 잠들게 하며 나타난다. 포르테라는 소녀가 히카루를 쏘기 시작하자 아키가 그를 구하고 학교에 가라고 말하며 그녀가 그들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즈오가 나타나 그를 막자 그녀는 오야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우리는 히카루의 친구들이 그를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카즈오는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히카루를 잡겠다고 언급하고 투아는 그를 보고 그가 거기서 뭐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메카유드 소지자가 나타나 그가 신입이라는 것을 밝히고 카즈오는 그의 메카유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년이 히카루에게 달려들지만 카즈오가 그를 넘어뜨리며 그의 메카유드를 반환하라고 말하고 그는 그것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포르테는 그가 그들의 계획을 망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아키가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뛰어내리고 그녀는 반격할 준비를 하지만 카즈오와 부딪혀서 그녀는 그에게 방해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키와 계속 싸우고 카즈오는 알마의 힘을 사용하는 히카루를 공격하며 그는 자신의 메카유드를 잡고 포르테에게 던집니다. 아키가 뒤따라가 그들을 기절시키지만 그룹의 리더는 그가 자신의 보수를 받을 만큼 충분히 했다고 언급하며 모든 이에게 철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아키는 신입을 제지하려 하지만 실수하고 히카루는 그녀를 풀어주려 하지만 카즈오가 뒤에서 그를 공격하자 알마가 그를 보호하지만 그가 바닥에 쓰러지며 의식을 잃습니다. 그가 깨어나면 오야마가 그에게 히카루가 괜찮아서 기쁘다고 말하고 알마는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며 그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알마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행동 때문에 또 다른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히카루는 자신이 기억을 되찾았음을 깨닫는다. 알마는 그들이 아마릴리스를 싸운 후 기억이 돌아왔다고 밝힌다. 그래서 히카루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만 알마는 히카루가 자신의 문제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는 떠나기 시작하고 아키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히카루가 5m 이상 떨어지면 그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아서 모두가 그를 쫓아가고 그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혼자 두라고 말한다. 그들은 ARMS 본부로 돌아가고 피스트는 알마가 모든 것을 기억했을 때 그는 비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과 함께하는 것을 잃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다. 알기스는 모두에게 그를 찾으라고 명령하지만 히카루에게는 이제 필요 없다며 그가 그냥 평범한 시민일 뿐이라고 말한다. 퀸은 그가 드디어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알기스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그래서 피스트는 메카유드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에너지 위기로 거의 멸종 위기에 처했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인 오르델라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고 그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스트와 알마는 여행 중 에너지가 다 떨어져 잠에 들었고 야쿠모와 그의 형은 광산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고 그는 알마를 보게 되어 광산이 무너지기 전에 그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한다. 피스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알마가 야쿠모와 이미 떠난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은 야쿠모의 형제인 과학자 히토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히토가 자신의 병이 바륨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 병에 대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오르델라를 찾아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바륨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야쿠모도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므로 그들은 오르델라를 찾기 위해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굴에서 오르델라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를 부활시키려고 시도하지만 갑자기 그들을 밀쳐내며 히토는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르델라는 그를 마무리 짓고 알마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쿠모는 그에게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며 알마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돌진하지만 오르델라는 파괴적인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여 그들을 맞춥니다.
알마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쿠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르델라의 공격을 피하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거리를 좁히고 모든 힘을 다해 오르델라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이로 인해 대폭발이 발생하고 알마는 그의 몸에서 분리됩니다. 오르델라의 힘이 봉인되지만 알마는 야쿠모를 걱정합니다. 그는 야쿠모가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쿠모는 쉽게 죽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살아나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알마는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 후 알마는 힘이 고갈되어 잠이 들고 히카루가 그를 찾을 때까지 결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준이 알마를 발견하고 히카루가 그와 함께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와 함께하려 합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아 그는 속상해하며 자신이 알마의 소유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왜 히카루와 함께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동안 히카루는 아키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알마가 그를 부르는 영상이 담긴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히카루는 알마가 그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찾으러 달려가지만 갑자기 준의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고 전화를 받으니 알마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카루가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도와줬던 일을 떠올리며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도 불구하고 알마는 그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히카루에게 이제 헤어질 시간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그의 도움이 필요 없고 그를 얽히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전화를 끊고 준이 알마와 함께 떠나는데 갑자기 토토가 나타나 준에게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키는 히카루에게 알마를 찾을 수 있었는지 물어보지만 히카루는 알마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신이 야쿠모를 대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키는 그를 때리며 정신을 차리라고 하고 그녀는 그와 알마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설명하며 그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알마가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지만 아키는 알마가 단지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가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히카루에게 알마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알마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를 찾기로 결심하고 혼자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그에게 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키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만 갑자기 퀸의 전화를 받습니다. 퀸은 알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준으로 돌아가고 그는 토토와 함께 가기를 거부하며 알마를 이용해 공격합니다. 하지만 토토는 알마를 붙잡고 준에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하며 형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전합니다. 준은 형이 자신을 실패자로 대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끌려갑니다. 형은 그들에게 가족이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키가 히카루를 업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녀는 그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퀸은 그녀에게 그들을 도와줄 사람을 보냈다고 전합니다. 완너가 카가마루와 함께 등장하고 카가마루는 그들이 카가미 건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히며 완너에게 히카루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듣고 카가마루는 그들이 탐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완너는 그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키는 퀸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퀸은 그의 통신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카야노는 아키를 도우러 건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토토는 그의 상사 사쿠가에게 돌아오고 사쿠가는 그가 알마를 회수할 수 있었음을 깨닫고 사쿠가는 그의 부하에게 그를 활성화방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는 그와 함께 있는 준을 보고 놀란다. 그래서 토토는 그에게 훈련을 가르치고 있다고 언급한다. 사쿠가는 그들이 오르달라 게이트를 열려고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들을 메카유드 세계와 연결하는 텔레포터이다. 그는 그들의 계획이 오르델라를 깨우고 그의 힘을 사용하여 게이트를 열어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모든 메카유들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통령이 도착하고 그는 준에게 걱정했다고 말하는데 그의 형이 실패자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질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활성화 시퀀스를 시작하고 알마는 그들이 그를 사용하여 오르델라를 깨우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난다. 사쿠가는 그들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오르델라를 통제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알마는 그들에게 그가 극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그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쿠가는 그를 믿지 않으며 그들이 자신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최종 시퀀스를 시작하라고 지시하여 알마의 몸에 에너지가 흐르게 한다. 오르델라가 깨어나지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과학자들은 그의 이베리움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사쿠가는 믿을 수 없지만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르델라는 건물을 얼리며 아키와 히카루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카가미 그룹이 오르델라를 깨웠음을 깨닫고 히카루는 알마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며 그를 찾으러 뛰어갑니다. 사쿠가는 패닉에 빠지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고 그의 부하가 대피할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준이 깨어나고 그는 토토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며 그의 형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토토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고 우로보로스를 보여주며 그의 형과 일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사쿠가가 탈출하려고 할 때 그를 막는 히카루가 보입니다. 히카루는 알마를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히카루는 아키를 부르지만 그는 혼자임을 깨닫고 아키가 그를 찾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키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쿠가는 그를 무시하지만 퀸이 갑자기 나타나자 히카루는 그에게 사쿠가를 막으라고 말하고 아키를 찾으러 떠납니다. 퀸은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하며 싸우는 방법을 모르고 포르테가 사격을 시작하자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그는 피신하며 아키가 도착할 때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쇠사슬에 묶인 메카유들을 보게 되며 열쇠로 그것을 풀어준다. 아디가 그와 함께 일어나는 동안 포르테에게 자신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투아가 그를 쏘며 그녀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 초보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돌진하지만 갑자기 지치고 포르테가 다시 그를 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아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착하고 카즈하가 그녀에게 돌진하며 확장3의 메카유드 소유자들이 선택된 엘리트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전혀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메카유드를 지배하며 그것을 무가치한 도구라고 부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지만 그녀는 맨손으로 그것을 막으며 자신의 약함을 도구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녀를 물리칠 만큼 강하다고 확신하고 앞으로 돌진하지만 시민 덱스가 그를 제압한다. 남빠라는 한 남자가 그녀에게 잘 싸웠다고 말하며 자신을 확장3의 섹션장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그녀에게 돌진하지만 그녀의 공격을 피하며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의 그룹이 그녀가 계속 그들을 물리치기 때문에 예산이 제로로 삭감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새로운 직업을 찾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집에 가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다시 그를 공격한다. 그가 그녀 뒤에 나타나서 아이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그녀는 화가 나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를 차버린다. 하지만 그는 쉽게 막아내고 자신의 메카유드를 보여주며 어른들과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고 그는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그녀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그에게 늦어지고 있으니 떠나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자러 가라고 한다. 히카루와 와는 사쿠가 앞에서 충돌하고 사쿠가는 포르트와 함께 헬리콥터에 올라타며 이륙할 준비를 한다. 그러나 카야노가 갑자기 등장하여 손으로 그들을 멈추는 폭력배인 쓰리크와 함께 나타난다. 퀸은 그가 거기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자 카야노는 그가 자원에서 그녀와 함께 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트위스가 그녀를 쏘려고 하지만 그녀는 장벽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포르트는 모두를 폭격하기 시작하지만 결국 폭발성 드럼통을 맞춰 히카루와 완을 헬리콥터 쪽으로 날려버린다. 히카루는 깨어나 그들이 헬리콥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카가마루를 부르지만 사쿠가는 그들을 쏘기 시작하며 그의 계획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이 일은 그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나 그는 알마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들은 파트너라고 말하며 사쿠가는 그를 쏠 준비를 하지만 카가마루가 갑자기 그의 시야를 가린다. 완이 깨어나서 총에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도망치려 하지만 사쿠가가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가로막는다. 그러나 완은 히카루가 아르마와 재결된 것을 깨닫고 사쿠가를 박살내고 기절시킨다. 아르마가 깨어나 히카루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알지만 히카루에게 왜 거기 있는지 묻고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아르마는 자신이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지고 오드렐라가 자신 때문에 깨어났다고 말하며 인간들에게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므로 그들과 멀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히카루는 그만하라고 말하고 야구모를 잃었을 때 느꼈던 슬픔을 마주보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르마는 침묵하고 히카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드렐라가 그의 집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돕겠다고 말한다. 아르마는 히카루가 다칠까 봐 걱정하지만 천천히 생각한 끝에 그는 가기로 결정하고 아르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아르마에게 자신의 곁에서 싸워달라고 말하고 그를 파트너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르마는 감동받고 함께하면 오드렐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히카루와 함께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고 오드렐라는 레이저로 그들을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그들은 공격을 피하고 거리를 좁혀가지만 오드렐라는 결정체로 그들을 막아서서 그 결정체를 파괴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통하지 않고 오델라는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하자 그들은 숨으려고 달아납니다. 카야노는 수정체를 분석하며 그것이 비륨으로 만들어졌음을 밝혀내고 인간이나 메카유드로는 파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최선의 방법은 알마의 힘을 사용해 오델라의 링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것이 알마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오델라를 봉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카루와 알마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하고 오델라의 수정체를 피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레이저 빔을 발사하기 시작하고 히카루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애쓰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음을 깨닫고 큐엔에게 자신의 전화기를 아키에 연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투스가 그녀의 메카유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키는 그녀 뒤에서 시너스와 덱스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히카루에게 그들의 계획을 시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투스는 그녀의 메카유드의 전력을 다해 발사하며 아키는 그녀가 반동을 처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녀는 오델라를 맞추는 데 성공하고 오델라는 그녀를 레이저 빔으로 쏘지만 카가마루와 카야노가 그녀를 방어막으로 보호하며 히카루와 알마가 뒤에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그의 링을 맞추어 오델라가 줄어드는 데 성공하고 모두 그의 힘이 봉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원래 크기로 돌아오고 히카루를 레이저 빔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여 그를 숨게 만듭니다. 투스가 다시 발사하고 그녀는 직격탄을 날리지만 오르델라는 여전히 히카루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히카루는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준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구해주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건물이 곧 무너질 것임을 깨닫고 대피하기로 결정한다. 히카루는 준이 괜찮은지 궁금해하며 그가 아마릴리스와의 싸움에서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준은 히카루에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하고 돌진한다. 오르델라는 그의 수정으로 공격한다. 하지만 준은 그것을 쉽게 파괴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만 오르델라의 레이저를 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후퇴할 수밖에 없다. 히카루는 그가 어떻게 수정들을 파괴했는지 궁금해하고 준은 자신이 완벽한 형태의 우로보로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는 세파스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것이 비리움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어 오르델라의 수정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히카루는 그가 놀랍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오르델라의 레이저에는 상대가 안 된다고 설명하고 히카루는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카야노는 오르델라가 우로보로스와 접촉한 후 약해졌다고 밝혀주고 퀸은 그를 억제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자고 제안하며 알마가 그를 처치하기로 한다. 히카루와 준은 그의 계획을 따르기로 하고 준은 우로보로스를 사용하여 오르델라의 움직임을 멈춘다. 하지만 오르델라가 레이저를 발사하기 시작하고 준은 그를 오래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히카루에게 서둘러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아르마의 힘을 해방시키고 그를 엄청나게 거대한 팔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오델라를 주먹으로 때리며 그의 결정체를 깨부수고 건물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들은 그의 힘을 봉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준이 갑자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카루가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히카루에게 그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가족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골목으로 향하고 거기서 그의 형 나오를 보게 됩니다. 나오는 그에게 왜 거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오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말하며 아마릴리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토가 모든 것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릴리스는 준을 실패한 제품이라고 부르며 그가 자신에게 대적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릴리스를 파괴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녀를 제거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녀는 쉽게 공격을 막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베리움을 흡수하기 시작하며 그에게 끝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결국 그녀를 제압하고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그녀는 나오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그는 자신의 메카유드가 진화했다고 설명하며 나를 해치지 않고 그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힘껏 끌어내고 그녀는 완전히 힘을 잃는다. 그는 토토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토토가 모든 것이 나오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준이 우로보로스를 훔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싸움이 끝난 후 그것을 돌려주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끝나면 준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것이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지만 준은 화가 나서 토토에게 그가 그것을 훔치라고 말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그의 형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우리는 히카루로 돌아가고 알마는 그의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히카루에게 요청한다. 그래서 히카루는 그를 두고 가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알도 그들과 합류하고 알마는 피스트에게 그가 과거를 잊었다고 말하며 인간들과 함께 자신의 세계를 구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사이 퀸스는 토토를 보고 아키에게 전화하지만 토토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히카루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키는 히카루에게로 향하고 토토는 그에게 아마릴리스가 나오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나오를 조종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그녀가 카가미 그룹의 이전 수장들을 조종했다는 것을 밝히지만 나오가 그의 몸을 지배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 회상 장면에서 나오가 그의 아버지가 아마릴리스에 의해 조종당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연구를 하기로 결심하고 그녀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가 그들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는 준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보호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는 아우로보로스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이용해 아마릴리스를 파괴하고 그의 형을 치료할 계획을 세운다. 그는 형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토토에게 이야기하지만 토토는 준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말하며 그에게 계획을 비밀로 하지 말라고 한다. 현재로 돌아오면 나오가 깨어나고 그는 준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며 그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준은 화가 나고 나오가 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형이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는 자신이 아마릴리스를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오가 자신을 보살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토토가 맞았음을 깨닫고 그를 어린아이처럼 대했던 것에 사과한다. 주는 자신이 그를 뛰어넘고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고 약속하지만 나오가 그들에게 아직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날레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아키로 돌아가면 토토가 아마릴리스가 주모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에이기스가 진짜 적이라고 밝힌다. 에이기스가 갑자기 알마를 제압하자 히카루가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에이기스가 그를 위협하고 그는 자신의 가면을 벗자 알마는 그가 사실 야쿠모라는 것을 깨닫는다. 피스트는 야쿠모가 이미 죽었다고 밝히지만 그는 그의 몸을 조종하고 있으며 오르델라의 힘 덕분에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알마에게 그들의 고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고 상기시키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르델라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알마는 그들이 오르델라를 다시 깨울 수 없다고 말하며 그가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스트는 그저 그의 봉인을 깨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그렇게 하면 오르델라의 힘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난 100년 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오르델라의 힘을 조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다른 메카유들을 진화시켜 그들의 몸에서 비륨을 생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마는 오르델라의 힘을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피스트의 계획을 따르면 인간들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으며 알마에게 비륨을 생성할 수 있다면 인간은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의 오른팔이 되어 함께 세상을 지배하자고 초대합니다. 하지만 알마는 거부하며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스트는 그를 강제로 데려가기로 결심하고 그의 수갑을 사용하여 그를 통제하며 오르델라를 다시 풀어주겠다고 언급합니다. 히카루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피스트는 그를 무시하고 그의 친구들이 도착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마가 잡혀갔다고 설명하고 그들은 그를 구출하기로 결정합니다. 피스트가 오르델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아키와 다른 이들이 도착하여 그가 지금까지 그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속인 적이 없다고 설명하며 무기의 목표는 항상 메카유들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준이 돌진하며 알마를 붙잡고 아키가 피스트를 차내보내자 그녀가 그에게 덤벼들지만 그는 수갑을 사용해 그녀를 제압한다. 그는 줄에 숨어있던 아마릴리스를 부르고 그녀는 피스트에게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의 몸에 용액을 주입해 거대한 괴물로 변하게 만든다. 그녀는 아키를 공격하고 히카루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지만 준이 그를 막고 알마와 함께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는 우로보로스를 사용해 공격하지만 효과가 없고 피스트는 자신이 카가미 그룹의 모든 기술을 제어할 수 있다고 밝힌다. 아마릴리스가 그를 눌러붙이고 피스트가 그를 끝내려 하자 히카루가 그를 막으려 하지만 힘에 눌려버리고 피스트는 다시 알마를 잡으려 하지만 히카루가 알마는 그의 파트너라고 말하자 아무도 그를 데려가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자 갑자기 빛이 번쩍이고 피스트의 몸을 손상시킨다. 그는 자신의 몸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깨닫고 모두가 그가 야쿠모의 몸을 기계로 바꿔 보존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지만 그는 히카루를 붙잡고 그와 함께 날아간다. 피스트가 알마를 이용해 오르델라를 깨우는 장면이 보이고 그는 아마릴리스에게 그를 보호하라고 명령하며 오르델라의 힘을 흡수한다. 그는 몸속에 흐르는 힘을 느끼고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며 어두운 구름을 만들어 주변 모든 사람의 아이베리움을 흡수한다. 하지만 히카루가 깨어나고 알마를 붙잡아 에너지가 폭발하듯 나타나자 피스트는 알마를 붙잡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히카루에게 그를 맡긴다. 그는 팔을 잃고 화가 나서 알마를 죽이려 하지만 히카루가 그를 밀쳐내고 대신 맞게 된다. 아마릴리스가 그들을 밀쳐내고 그녀의 몸에 엄청난 양의 이베리움이 흐르고 있음을 느낀다. 그녀는 히카루를 공격하려 하지만 준이 그를 보호하고 후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키는 히카루가 움직이지 않자 얼어붙는다. 준은 압도당하고 모두가 아마릴리스를 보게 되며 그녀가 그 지역의 모든 드론을 조종하고 있지만 아키는 친구들과 함께 탈출할 수 있었고 그녀는 쓰러지기 전에 캠프에 도착한다. 카야노는 피스트의 형태가 오르델라의 힘을 얻은 후 변화했다고 언급하고 그들의 이베리움이 30분도 안 되어 융합될 것이라고 말한다. 분석팀 팀장인 나트라는 그녀에게 피스트가 그렇게 되면 세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정보팀 팀장인 위아는 피스트가 모든 것을 조종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보안팀 팀장인 아리도 싸우고 싶다고 말하고 아마타는 피스트가 인간을 희생해서라도 목표를 이루려 하므로 그가 비열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두가 도시를 보호하고 싶어 싸우기로 결정한다. 히카루가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며 퀸은 아키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녀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히카루가 걱정된다고 언급하고 즉시 다시 일어난다. 나이오가 준을 돌보며 토토에게 피스트와 대처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더 이상 동생이 다치길 원하지 않아서 카즈하와 트위스에게 준을 돌보라고 명령한다. 완더는 피스트를 보고 경악하며 모두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친구들을 보고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그래서 트위스는 그들의 임무가 준을 대피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완더는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한다. 카야오는 피스트를 둘러싼 고치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세파스뿐이라고 지적하며 자연은 토토를 고치로 호위하자고 제안해서 모두를 위한 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퀸은 아마릴리스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키가 자원에 이를 수행하기로 한다. 도시의 모든 사람에게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지만 메루는 행복해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온라인에서 준과 히카루의 사진을 봤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라프한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끝까지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완더의 그룹이 나타나고 카게마루는 시민들이 그를 봤기 때문에 경악하며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애원한다. 로봇팔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지만 메루가 준에게 깨어나라고 말하자 그는 의식을 되찾고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에게 말한다. 준은 히카루를 찾기로 결심한다. 아키가 아마다의 그룹과 함께 돌진하고 그녀에게 출구를 만들어주어 거리를 좁힐 수 있게 하며 그녀는 아마릴리스와 충돌하여 그녀를 쓰러뜨린다. 하지만 아키가 왜 그렇게 신경질적인지 궁금해하며 중요한 사람을 다시 잃은 건 아닌지 묻는 걸 듣고 그녀는 분심하게 되어 아마릴리스가 뒤에서 공격한다. 그런데 카야노가 갑자기 개입하여 아키에게 시민 덱스의 전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말하고 풍설이 도움을 주러 오면서 싸움에 합류한다. 그들은 함께 돌진하여 아마릴리스를 공격하고 결국 그녀의 핵심을 파괴한다. 하지만 피스트가 갑자기 레이저를 발사하기 시작하여 그 지역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준의 그룹은 무너진 잔해 아래에 갇혀 패닉 상태에 빠진다. 한편 히카루는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는 꿈을 꾸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다시 자러 간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멎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피스트에게로 돌아가 그의 고치가 파괴되고 오르델라의 힘을 얻어 깨어나는 장면을 본다. 완너는 갇혀있다는 사실에 패닉 상태가 되고 카즈하가 그냥 잔해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 학생이 조심하지 않으면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메라가 메카유대와 대화를 나누며 그것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유대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단지 도구일 뿐이라고 말한다. 준은 가게마루에게 트위스와 카즈하의 메카유대에 대해 묻는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카게마루는 트위스의 메카유드가 사이드라고 밝히고 그녀가 빛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즈하의 메카유드는 아델이라고 하며 그는 높은 지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게마루는 그들이 모두 탈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은 트위스와 카즈하에게 수갑을 풀라고 명령합니다. 트위스가 먼저 나아가고 사이드가 깨어나지만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지릅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카게마루가 그녀를 인사하고 그녀는 그를 알아보며 그가 살아있어서 기쁘다고 말하고 특정 지점에서 빛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카즈하는 아델을 자유롭게 하기를 거부하며 그가 복수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은 카즈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탈출할 수 없다고 말하고 결국 그는 수갑을 풉니다. 준은 아델에게 그곳에서 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묻고 아델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정하며 사이드와 카게마루를 붙잡아 그들의 기억을 읽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계획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이드가 카즈하 뒤에서 비리움을 발사해야 하고 다른 학생들이 그를 고정해야 하며 카게마루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다치지 않습니다. 사이드의 무기가 최대 출력에 도달하면 학생들은 카즈하를 놓아줘야 하며 그는 그 힘을 이용해 잔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델은 준에게 그들을 이끌어달라고 말하며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며 실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는 그녀의 무기를 발사하고 학생들은 힘겹게 버티고 아델은 거대한 주먹으로 변신한다. 준이 신호를 주고 모두가 카즈하를 놓아주고 그는 그 모멘텀을 이용해 잔해를 파괴하여 모두가 탈출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축하하지만 고치가 파괴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준은 완너와 그의 친구들에게 히카루에게 데려가라고 말한다. 캠프에 도착했을 때 준은 끔찍한 상태의 히카루를 보고 충격을 받으며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키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는 나오와 대화하고 나오가 왜 돌아왔는지 묻자 준은 히카루를 깨우기 위해 아세퍼스를 사용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그는 아세퍼스가 아이베리움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의 병이 가라앉았다고 설명하며 모두의 아이베리움을 그의 몸으로 보내 히카루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오는 그 아이디어에 반대하지만 아세퍼스가 모두의 아이베리움을 조절하면 파괴될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재건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의 병을 치료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준은 상관하지 않고 히카루를 구하고 싶어 함으로 나오가 그를 허락하고 준은 아세퍼스를 히카루의 몸에 부착한다. 그는 모두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만 그들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준은 히카루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기를 원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들은 협력하기로 결정하고
아세퍼스를 붙잡고 준은 히카루를 구하라고 명령한다. 히카루는 꿈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준의 팔이 갑자기 그를 움켜잡고 친구들이 그에게 외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모두의 아이베리움이 그의 몸으로 흐르고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지만 그들은 그를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자연은 그의 아이베리움 수준이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아델은 계획을 세우고 모두 함께 뭉쳐 아이베리움의 밀도를 높이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효과가 있는 것을 깨닫지만 피스크가 그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몸이 곧 무너질 것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날아갑니다. 히카루는 그의 친구들을 기억하고 알마가 그에게 일어날 때라고 말하며 그는 알마의 힘을 활성화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모두가 피스크가 준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가 완벽한 그릇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준의 몸을 차지하며 이제 세상을 지배할 힘을 가졌다고 언급하지만 히카루는 다시 일어섭니다. 회상 장면에서 히토와 피스크가 함께 있고 그들은 그의 친척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클랜의 후계를 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스크는 그들이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이 장남이지만 약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야쿄모가 가족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자 모두가 그가 후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합니다. 피스크는 자신이 야쿄모를 싫어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자신의 동생을 사랑한다고 언급하며 야쿄모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피스크는 자신이 고향 세계를 떠나기 전에 알마를 메카유드의 리더로 세웠다고 밝히고 그것이 가장 논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언급하지만 다시 리더가 되고 싶다는 것을 깨닫는다. 히토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동생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자고 말한다. 비극 이후 히토는 깨어나고 야쿠모의 몸에서 비리움이 새고 있음을 깨닫고 피스크를 그의 몸에서 제거하여 야쿠모에게 붙이며 그들이 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현재로 돌아오면 히카루가 알마에게 준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돌진한다. 하지만 피스크가 그들의 공격을 막고 거대한 구조물을 소환하며 그것이 이베리움 증폭기라고 밝히고 이를 사용해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말하며 인간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겠다고 한다. 히카루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피스크는 그의 공격을 쳐내고 강력한 레이저 빔으로 반격한다. 하지만 그는 즉시 회복하고 뒤에서 피스크를 공격하여 그를 받아 바닥으로 내리친다. 하지만 피스크는 거대한 수정체를 소환하여 그를 수면으로 되돌려보내고 피스크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히카루는 다시 돌진하고 준은 자신의 몸을 다시 제어하게 되고 그들은 타격을 입히지만 그가 돌아왔음을 깨닫고 히카루는 그와 대화하려 한다. 하지만 피스크는 그를 펀치하여 멀리 날려버리며 그 몸은 자신에게 속한다고 말한다. 알마는 그가 왜 인간들을 노예로 만들려 하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알마에게 비극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는 히토와 야쿠모가 죽은 후 그들의 친척들이 오르델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히며 그들이 실험을 조작해 멜트다운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알마는 믿을 수 없다고 하고 피스크는 그가 인간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히토와 야쿠모를 죽였기 때문이다. 히카루는 인간들이 결함이 있지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인정하며 피스크에게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화가 나서 인간들은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그는 알마에게 여전히 인간을 돕고 싶어 하는지 물으며 에너지 빔으로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효과가 없고 알마는 인간 편에 서기로 결정하며 야쿠모와 히토는 결코 피스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힘이 충돌하고 히카루는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준이 그의 몸을 다시 장악하며 히카루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그가 이기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카루와 알마는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피스크는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빔포를 발사한다. 하지만 그들은 정면으로 돌진하고 결정적인 한 방으로 반격하여 그를 땅으로 크래싱시킨다. 그는 히토가 좋은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그가 죽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그의 죽음을 인간들에게 탓하며 알마에게 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히카루는 피스크가 그들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알마는 그가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히토를 사랑하지만 인간을 싫어합니다. 피스크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내고 히카루는 그를 구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들은 서로 가진 모든 것으로 공격합니다. 피스크의 몸이 파괴되어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고 그는 히토가 자신의 행동을 결코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잠이 듭니다. 어느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완너와 카가마루가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밝혀진 소년을 제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들은 그가 마카유드를 통제하기 위해 수정된 족쇄를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는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완너는 약한 자들을 고문하는 것을 즐긴다고 말하며 그를 때리지만 카가마루가 그를 막습니다. 소년은 도망치려 하지만 투아가 그에게 총을 쏘며 완너와 카가마루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말하고 사이드는 임무가 끝난 후 노래방에 가자고 초대합니다.
카즈하와 아델은 범죄자들을 붙잡지만 아델은 그의 계획을 따랐다면 더 쉬웠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마타가 갑자기 나타나 그들과 함께 차를 타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아키를 생각하며 마카유드 세계로 떠나기 전에 그녀를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타니는 그에게 카렉스를 부활시킬 수 있는지 묻고 그는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제 그는 카가미 그룹의 연구 책임자이며 아델이 마카유드 코어를 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언급한다. 아키는 범죄자를 신문하며 그가 아마릴리스에 대해 아는지 묻는다. 새로운 족쇄가 그녀와 닮은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부키는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언급하고 그들은 실험실로 돌아가는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토토는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며 더 이상 나오의 경호원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카가미 건물에서 모두가 새로운 범죄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는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는 모두에게 마카유드를 도구로 사용했다고 상기시키고 피스트와 아마릴리스가 그들을 조종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그들도 잘못이 있으며 회사의 새로운 목표는 마카유드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임을 드러낸다. 퀸으로 돌아오면 그는 마카유드 세계로 떠나려 하고 아키와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자 그녀를 보게 되어 기뻐한다. 히카루가 그들과 합류하고 그들은 다른 세계로 가는 포털을 열며 알마는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임을 깨닫는다. 히카루는 그에게 피스트의 큐브를 주며 스스로를 잘 돌보라고 하고 알마에게 자신의 재킷을 보관하게 한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은 끝난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